대한응급의학의사회의 미션은 최상의 응급의료를 제공하는 전문가 집단이 되고자 하는 미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 회장 맡고 있는 응급의학 전문의 이형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응급의학 전문의이고요. 응급실에서만 지금 20년째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6월부터 대한응급의학의사회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어서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2021년 6월에 새롭게 만들어졌고요. 응급의학 전문의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또 응급의학과의 전문성을 유지해서 우리 전문성을 바탕으로 응급의료의 발전과 응급 환자들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 단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응급의학 전문의가 되고 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참 많이 현장에 있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응급의학의 전문성이 제대로 발휘되기 어려운 응급의료 환경, 또 응급의료 체계,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고민해 오면서 외국에서는 과연 어떤 식으로 이런 것들을 해결을 할까 고민을 많이 했고요. 그러면서 응급의학 전문의들의 처우와 근무 환경, 이런 것들을 조사하기 위한 응급의학 전문의 총조사,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대한응급의학회에서 10년 이상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응급의학과의 문제들이 단순히 몇 가지로 해결되지 않는다. 이것은 응급의료 체계를 좀 기본적으로 바꿔가야 하는 문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응급의학 전문의들의 처우와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단체가 필요하겠구나, 이러한 의미로 대한응급의학의사회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야기를 드리자면 응급실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은 좀 예측하기 어려운 일들이 발생을 하는 곳이고요. 그리고 자기가 평소에 마주하던 일들과 조금 다른 일들이 항상 생길 수 있는 이런 공간으로 아마도 모든 의사 선생님들한테 한두 개의 추억이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로 응급실이 매우 재미있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 때문에 응급의학과를 택하게 된 이유이기도 한데요. 문제는 응급실에서 일을 하는 게 너무나도 힘듭니다. 응급실에서 일하는 우리 응급의학 전문의들은 우리 스스로를 좀 스위치 같은 인생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응급의학 전문의들은 밤에 일을 하다 보니까 낮에 잠을 자는 경우들도 많고요. 그래서 가족들하고 뭔가 시간이 참 많을 것 같지만 아이들이 아빠는 집에 오면 왜 잠만 자, 낮에도 잠을 자, 이제 이러한 삶에서 본인의 어떤 삶의 여유와 스케줄을 찾기는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만큼 보람도 있고요. 또 응급 환자들, 또 중환자들을 살릴 때 그러한 보람으로 지금껏 버텨오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당직 업무에서 보통 40대 중반이면 은퇴를 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 응급의학 전문의들은 아직은 생긴 지가 30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1회 선배들이 아직 은퇴를 하지 않은 젊은 그룹입니다. 근데 이제 1회 선배들이 이제 환갑의 나이를 바라보고 있고요. 1회 선배들의 거의 대부분은 지금까지도 현업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야간 업무가 많이 힘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나 보상 같은 것들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것은 이제 그런 것들이 제대로 준비되지 않았고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50대의 나이에 들어서게 되는데 야간에 일을 하는 게 젊을 때와는 당연히 똑같지가 않겠죠. 다른 전문과들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들면서 그 전문성에 대해서 오히려 더 원숙해진다라고 표현을 해야 할까요? 그런 시간이 지나면서 인정받는 부분이 있는데 응급의학 전문의들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들면 체력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에서 도태되는 이런 문제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응급의학의사회에서는 이런 나이 드신 분들을 위한 새로운 어떤 프로그램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그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전문성을 환갑 이후에도 또 은퇴할 때까지 유지할 수 있는 여러 방법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응급실은 비어야 하거든요. 응급실이 비어있지 않으면은 응급 환자들을 제대로 조치를 절대로 못합니다. 이제 코로나 2년 동안 여러 문제들이 발생을 했었고 또 중환자들이 안타깝게도 많이 세상을 떠나시게 되었지만
그 가장 중요한 원인은 결국은 응급실이 비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응급 환자들을 제대로 받지 못했던 것이거든요. 그러한 문제들 상당히 많이 심각합니다. 그럼 응급실이 부족한 것이냐? 사실은 또 그것은 아니거든요. 일부 대형 병원들의 환자 쏠림 현상, 이것이 아주 많이 심각합니다. 응급의학으로 개원을 한다라는 게 사실 이전에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여겨졌습니다. 저희가 4년 동안 수련을 받는 것이 응급실에서 환자를 보기 위한 수련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개업을 해서 환자를 보는 것에 익숙하지도 않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응급의학이라는 전문성을 포기하고 미용이라든지 아니면 요양병원 이런 다른 형태로 개업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00년대 초에 미국에 갈 기회가 있어서 미국에서 어전트 케어 클리닉이라는 것을 처음 접하게 되고 이러한 모델이 우리나라에도 충분히 승산이 있겠다라고 그때부터 이제 여러 친구들과 함께 연구를 하기 시작을 했죠. 이 어전트 케어 클리닉이라고 하는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급성기 클리닉이라고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단순히 생각하면은 응급실로 개업을 하는 모델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미국이나 캐나다, 호주에서는 이미 일상화되어 있고요. 개인 병원과 응급실의 중간 단계를 맡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의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저희 팀에서는 이런 대형 병원의 과밀화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모델로 이 급성기 클리닉을 지금 적극적으로 육성을 하고 있고요. 또 뜻이 맞는 친구들과 함께 이미 한 몇 개 정도 병원을 운영을 하고 있고 올해 추가적으로 5개 정도의 병원을 수도권에 더 오픈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급성기 클리닉이 대형 병원의 환자 쏠림 또 과밀화를 어느 만큼 해결해 줄 수 있는 중요한 모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응급의료 인력들이 정말 최선의 컨디션, 최상의 컨디션에서 본인의 일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응급의료 체계를 만드는 것, 이것은 단순히 우리의 권익과 처우를 넘어서 국민들의, 응급 환자들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의 미션은 최상의 응급의료를 제공하는 전문가 집단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미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미션을 달성을 했을 때 결국은 우리뿐만이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다 그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혼자서 10년 이상 여러 가지 일들을 해왔지만 사실 바뀐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결국은 혼자가 아닌 여럿이 되었을 때 이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바뀌어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응급의학의사회에 보다 많은 분들이 동참하셔서 응급의료의 발전에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응급의학 전문의 여러분, 너무나도 힘든 상황에서 응급 환자들을 위해서 밤잠 자지 못하고 최선을 다해 일하시는 모습 언제나 존경합니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회원 여러분들의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힘내시고 함께 응급의료 발전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